네, 풍수라 하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설 허화실 제4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음양오행설 오행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4탄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행이 돼서 왜냐하면 이 음양오행이 우리가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다른 분보다는 풍수나 이런 쪽에 또 역학적인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음양오행을 제대로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더라도 그 컨설팅 해주신 분이 제대로 해주시지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응용해서 사실 이 강의만 듣고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여러분 앞날이나 올해 내년 흐름들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은 바로 오행설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걸 잘못 알고 있다면 그냥 뜬구름에 너무 쓰질 수 있으면 뜬구름에 빠져가지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자 여러분 이런 동양학을 동양역학이나 풍수지리나 저는 이걸 지금 역학에서 이렇게 미신적 요소를 배제시켜서 동양미래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미래학 혹은 동양미래예측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양미래학을 접할 때 마음가짐은 항상 지나친 신비주의도 버리셔야 되는 거고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너무 비판적 시각도 버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 사주명 얘기하다 보면 아예 그런 걸 쳐다도 안 보려고 저거 미신 그냥 가불병정만 얘기해도 미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는 가보년, 자오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건데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간, 자축인미 진사함이 신유술의 12지 이런 10간과 12지들은 사실 뭘 의미하냐면 동양의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기호체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냥 무조건 이것만 해도 미신이라고 해서 아예 쳐다도 안 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모르시니까 또 그런 건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신봉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귀찮게 진짜 나 지금 아침에 나갈 때 무슨 옷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메고 가야 오늘 일이 풀려 누가 무슨 색깔 아니면 지금 왼발부터 나가야 돼 오른발부터 나가야 돼 밥 숟가락 뭐 별걸 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해외 나갈 운이 있냐 없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굳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듯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 이러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오행설 들어갑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오행은 목화, 토, 금, 소 이 5가지가 상생상극을 통해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했습니다. 자, 봅시다. 음양오행에 있죠. 손가락 몇 개죠? 5개죠. 5개. 이게 5개. 그렇죠? 네. 손은 몇 개예요? 2개. 네. 음양, 오행. 그래서 10간. 가불병정무역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오행을 얘기할 때 우리 학문적으로 필히 논할 때는 숫자 5라는 것과 행 이 2가지의 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음양오행설 할 때 음양설과 오행설은 별도의 개념인 겁니다. 그냥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 뿐인 것이고 물론 오행이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숫자 5와 행이란 이 2가지 여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오행은 숫자 5와 행, 오물 5가지 물건도 아니고 오상 5가지 상도 아니고 오행 숫자 5와 이 오행 행을 의미합니다. 행. 이 행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상생상극이라는 겁니다. 서로 상생상극.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그럼 상생상극이 뭔지와 지난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먼저 결론을 내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얘기했던 세상은 오행 5인데 오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계절도 4개고 방향도 4개다. 그러니까 억지로 중앙에 토를 집어넣어서 설명한다. 이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음양오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이 없다가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제 2005년부터 제가 2001년, 2년부터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2005년, 6년 지나면서 논문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걸 뭐 정확히 밝혀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인정이 돼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뉴턴 역학의 시기에서는
어떤 걸 누가 바라보나 똑같은 관점이지만 양자역학의 시대로 오면서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네. 빛이라는 것이 우리는 입자와 파동은 다른 거예요. 입자는 좀 하나의 입자인 거고 파동은 흐름인 거죠. 한 동시에 어떤 하나가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뉴턴역학의 시대였던 거예요. 네. 사고방식. 근데 양자역학의 시대로 오면서 똑같은 것들이 빛인데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입자로 보면 입자고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라는 어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이걸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죠? 네네. 그렇죠. 아나운서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때 아나운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땐 딸이죠. 네. 딸인 모습과 아나운서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다른 모습인데 이걸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알아야 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지난 언제가 그 소리를 제가 얘기했지만 부산 아빠한테 5, 6도가 5도냐 6도냐 물어봤었죠. 네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5도입니까 6도입니까처럼 관점의 문제. 바로 이것도 관점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생상극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상생극.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목과 화와 토 이것들은 절대 상생이 아니고 편생입니다. 일방생입니다. 왜? 목이 화를 생할 때 우리가 상생은 목이 화를 생할 때 화가 목을 같이 상해 줄 때만 서로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목이 화를 생할 때 화는 토를 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화를 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그럼 뭐냐? 오행에서 상생이란 말은 어떤 의미 속에 있느냐? 바로 동양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통합적 사고입니까? 분석적 사고입니까? 동양이요? 동양은 주로 통합적 사고입니다. 네네. 그리고 분석적 사고는 과학은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분석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통합적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 동양에서 보는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오행 5개를 통합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유기체 관계로 본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해해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하이덴버그의 부분과 전체라 하듯이 부분을 볼 때는 오행이고 오행이 상생상극인 거고 네. 부분 이해를 볼 때는 편생편극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볼 때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다라면은 오행은 먼저 5개의 체계가 서로 상생을 하는데 목이 화를 생합니다. 이 둘만 네네. 놓고 볼 때는. 그런데 목은 화를 생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해서 수는 목을 생합니다. 예를 볼 때 목은 자신이 그냥 화를 생한 건데 그것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수가 자신을 생해줍니다. 네네.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5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상생은. 상극도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그럼 토는 이렇게 가만히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합니다. 즉 자신은 토만 극했는데 나중에 금을 극했으면 금으로부터 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본다면 그냥 목의 입장에서는 수하고 화만 보입니다. 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하. 화는 내가 도와주거나 네네. 내 걸 뺏어가는 사람. 목은 내가 괴롭히거나 내가 제어하는 사람. 금은 나를 제어시키는 사람. 그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목이 토를 극함으로 인해서 그게 인과가 돼서 쭉 돌아가서 인이 돼가지고 과로서 결국에는 금으로부터 극을 받는 거고 그렇죠. 목이 화를 이렇게 생해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는 수로부터 생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돈을 빌려 떼먹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왼수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내가 떠먹힌 사람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다시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인과의 흐름인 건데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바로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인 겁니다. 바로 전체 오행이. 자, 근데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는데 이 토가 잠시 딴짓해. 그럼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바로 상생이란 5개가 유기적으로 똑같은 작용을 할 때 제가 박상인 아나운서한테 뭘 밥을 사줬어. 그 PD님 사주고 작가님 사주고 또 뭐 조연출님 사주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딱 하는데 PD님이 욕심이 좀 많아서 사주가 떼어먹고 있어요. 튕겨먹고. 그럼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상생이란 5개가 유기적으로 관계한다는 속에 형성된 겁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목화도 상생, 금도 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것만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인생의 모든 것들은 자 현실에서는 목이 화를 생해준 게 금방 자기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아니죠. 오죠. 한참 지나서 옵니다. 내가 자식에게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부모한테 일방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걸 길게 보면은 그게 돌고 도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내가 현실에서 우리 참 착한 일 하면 혹시 복 받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착한 일 하면 복 받아요?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아니죠. 받긴 받는 것 같은데 네네. 아니면 또 사실은 그렇죠. 초등학교 바른생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단지 뭐가 있냐?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은, 현재 일어난 일들은 자, 인과가 지금 어떤 일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을 벌었다 할 때 지금 100만 원어치 이래서 100만 원 딱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50만 원어치 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200만 원어치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500만 원어치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인과의 흐름이 있습니다. 운이 석가리듬이 좋을 때는 내가 50만 원에도 100만 원을 받는 거고, 석가리듬이 나쁠 때는 100만 원어치라도 3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은 바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들은 뒤에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주기가 깁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리는 게 있고 네네. 빠른 게 있고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타난 일의 결과는 어떤 것들은 지금 노력한 결과, 어떤 것들은 3년 전에, 어떤 것들은 5년 전에, 어떤 것들은 10년 전에 한 일의 결과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결과가 많이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 어떤 시기가 지나면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은 5년 안에 나오지만 길을 때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안 나오지만 이 결과는 여러분 당대에 못 나오면 후순한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 이것들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이 한 일은 여러분 당대에 나옵니다. 어떤 7, 80%, 60, 70%까지는. 근데 그 나머지는 후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론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목화토금수가 10년씩이라면 기를 때 50년인 거고, 하나의 그 5년씩이라면 25년이고, 1년씩이면 5년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일들도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뒤에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은 지금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영화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맘 잡고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맘 잡습니다. 그리고 맘 잡는 순간에 경찰이 오죠.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하고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왜? 오행에서 안 좋은 시기를 갈 때는 힘든 일 겪다가 이제 봄, 여름에서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생기듯이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어떤 틀을 잡고 움직이세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행위에 빠져들지 말고. 왜?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운이 여러분 좋아서 그나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예 안 될 건 아닌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오행의 어떤 흐름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생상극이고, 상생상극이란 것은 이렇게 편생분극이 아니라 큰 흐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오행설은 목화토금수 5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면서 각자 구성원이 제 역할을 할 때,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 하나가, 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지금 내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부모, 누구일지라도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뭘 하든 내 역할이 있는 건데, 이 역할을 하지 않는 순간 이 사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네. 바로 오행설이 얘기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철학이고 교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시다. 자, 숫자 5와 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목이 볼 때, 자,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목이 화를 생할 때, 화는 좋다 치는데 아까처럼 쇠나 돌이 물을 생하냐, 도끼가 나무를 극하냐, 이런 문제들은 원래는 오행입니다. 오행은 5가지 움직임. 오행은, 자, 우리가 음양을 지난번에 기억했을 때 음양은 이렇게 원운동에서 낮과 밤, 낮에 있을 때와 밤에 있을 때의 차이를 움직임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음양과 음양중을 지난 시간에 논했던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원운동을, 지구의 자전 원운동을 낮과 밤으로 2개를 구분한 게 음양인 거고, 오행은 이걸 5개를 구분한 겁니다. 낮과 밤을 5개를 구분한 거. 쉽게 말해서 밤낮이 아니라 아침도 있고, 낮도 있고, 저녁도 있고, 밤도 있듯이 그런 5개를 구분한 것이 오행인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행은 뭐냐? 원운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움직이는 거 있고 움직이는 거 표현한 겁니다. 5단계의 움직임인데 5단계의 움직임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인 겁니다. 그래서 5개의 움직임을 표현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은 좀 설명을 해나갈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해나갔었습니다.
토의 개념과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봅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오행의 이제 화면을 볼 때 오행의 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기억나시죠? 이 원이 그냥 기준점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는 목은 그냥 단지 이것이 지구 자전원이다 보니까 지구 자전원이니까 이 원이 어떻게 갑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까요? 한쪽으로 돌까요? 한쪽으로 돌겠죠. 그렇죠. 지구가 자전이 네. 뭐 우측으로 3바퀴 돌다가 좌로 1바퀴 돌고 아니면 돌다가 쉬었다 돌고 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좌삼삼 우삼삼 안 하고 한쪽으로만 돌다 보니까 지구는 이 운동은 목의 운동. 이걸 목이라고 정할 수도 있고 1, 2, 3, 4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 목의 운동은 화로 바뀌고 화의 운동은 토로 바뀌고 토의 운동은 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화의 운동은 토로 바뀌어갈 때 이 화와 토의 관계를 보면은 토의 운동은 어디서 온 거죠? 토의 운동은 화에서 온 거죠. 네네. 그 화의 운동은 토로 간 거죠. 그렇죠. 이걸 표현할 때, 자, 화가 토를 낳았다. 표현할 수 있죠? 네. 토가 화를 낳았다. 이게 상생인데 돌아가는 게. 토는 금을 낳은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상생이라는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변해가는 과정이 상생이라 하는 겁니다. 상극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기 상극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원리에서 상생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볼 때는 계속 상생 상극만 하는 거지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똑같이 목이 상생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다가 기준점을 딱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한 순간에 이 목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죠. 시작이죠. 수는 끝이죠. 네. 그럼 시작과 끝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시작을 봅시다. 시작. 시작인데 시작의 의미. 그리고 시작이면서 운동이 시작될 때 운동은 어떻습니까? 쫙 뻗어가는 운동이죠. 네. 바로 이런 운동이 생깁니다. 뻗어가는 운동. 여기서 시작할 때. 이렇게 뻗어가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뻗어가는 운동. 쭉 뻗어가는 운동이 생길 때, 그 다음에 화의 운동을 봅시다. 다시 또 바뀝니다, 운동이. 그럼 이걸 볼 때, 목이 이렇게 뻗어가는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이만큼 B-처럼 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렇게 안 가고, C로 바뀐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뭘까? 운동이 바뀐 거죠. 이걸 약간 세워볼게요, 그림을. 지금 세워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자, 여기 잘 보면은, 자, 목이 화로 뻗어가고, 화로 분산되고, 이 토 운동을 잘 보면은, A를 기점으로 해서, 네네. 요 C하고 D가 토의 운동인데, 목의 운동은 A와 B 사이는 운동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C도 운동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볼 때, A와 B가 이렇게 쭉 뻗어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토는 C와 D는 이 A 기점에서 멀어지는 건 없어. 옆으로만 가요, 옆으로. 그렇죠. 운동이 시작했거나 끝했거나 이 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다시 이제 금 운동은 시작한 게 D고 끝이 E인데 D보다 E가 A점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 다음 E가 또 목수는 완전히 원점으로 온 거고. 네네. 이렇게 운동을 구분할 때 목, 화, 금수 운동이고 토는 운동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운동은 A 원점에서 볼 때 거리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표현할 때, 볼 때,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걸 약간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목의 운동이에요. 뻗어간 것. 그 다음에 목의 운동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렇게 C처럼 가야 되는데, 네네. 이번엔 화의 운동은 옆으로 B로 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C도 이만큼의 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목은 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뻗는 것.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화는 어때요? 직진하다가 꺾이죠. 꺾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토의 운동은 옆으로 가는 거야. 아예 안 가고. 안 가는 거. 거리 변화가 없는 거고. 네. 화는 꺾이다 보니까 꺾이고 우리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분산.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 목은 뻗는 것, 화는 분산되는 것. 근데 이 운동의 모든 기준에는 뭐를 기준으로? 태양이 있죠. 태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태양이 있는 쪽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태양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태양이 있는 쪽이 양인데 목하고 화, 목의 지점과 화 지점 어느 지점이 태양을 더 많이 받았을까? 화가 더 태양을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좀 뜨겁겠죠. 그럼 자, 이때 목은 쭉 뻗는 거고 화는 분산되는데 분산되면서 태양을 많이 더 뜨겁고 빨간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은 뭐냐? 오행은 행이니까 움직임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 목은 뻗어가는 움직임. 뻗어가는 움직임을 가장 많이 닮은 지구상의 사물이 뭘까 하다 보니까 나무. 아하. 나무가 쫙 뻗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뻗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 목을 상징해서 목이라고 나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럼 나무라 해서 죽은 나무, 큰 나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자로 만든 나무가 아니라 뻗어가는 그 모습을 나무라고 표현한 거. 이걸 오행 목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행을 목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화는 뭐를 얘기한 거냐. 분산되면서 태양을 받아서 빨갛고 뜨거운 것. 불이잖아. 네. 그래서 불에 타오르는 모습을 그래서 불이라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토는 또 뭐냐 할 때
여기서 토는 변화가 되는 건데 뭔가 가장 큰, 잘 보면은 목화는 멀어져 가다가 금수는 다시 오는 거니까 네. 쭉 뻗어가던 것이 돌아오는 것에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변화를 두 가지 느껴요. 하루의 가장 큰 변화는 낮과 밤의 변화. 해가 어디로 지죠? 산으로 넘어가죠. 보통 네. 동양에서 볼 때 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해는 땅 속으로 져요. 땅으로 진다. 산은 땅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죽고 사는 거. 아하,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하늘로 붙이죠? 가죠. 땅으로 가죠. 아, 땅으로 가죠. 땅으로 가요. 하늘로 가는데 땅으로 네, 묻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토를 갖다 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옛날 농경문화에 형성된 거니까 농경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 뭐죠? 추수. 추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땅에서 나오죠.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결실 나오는 것,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땅에서 흙이라고 해요. 흙이라고 합니다. 토. 그 의미에서 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금은 뭐냐? 잘 봅시다. 이제 목화가 분산됐다가 쫙 분산됐다가 딱 다시 금으로 좁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쫙 펴지다가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분수 같은 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쫙 나무처럼 이렇게 분수라고 표현했어요. 분수. 이렇게 분수나 이런 것들이 쫙 치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꺾여나는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쫙 뻗어가는 게 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게 화입니다. 더 이상 분사되지 않고 멈추는 것. 이 멈춘 정점, 여기가 토입니다. 아. 그리고 올라가다가 딱 다시 이제 내려가는 것. 네네.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쭉 어느 정도 가다가 틀을 갖추는 거죠. 계절로 친다면은 봄에 나무가 쫙 꽃이 피고 화려하다가 나무가 쫙 자라는 것도 봄이고 꽃이 피는 게 여름이고. 화. 네.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 시기죠. 이제 막 잎이 무성한 시기가 여름 지나다가 잎이 떨어지면서 앙상해지는 시기. 그때 이제 가을. 잎이 떨어질 때가 어때? 보기 어때? 몸이 줄어들기 네, 시작하죠. 네. 그러면 틀이 나오죠. 틀. 이게 이제 딱 갔다 올 때 틀이 나오죠. 네. 이 틀을 잡는 것을 쇠나 돌이라고 한 겁니다. 쇠나 돌. 잘 보세요. 쇠하고 돌이 성분이 같지 않잖아요. 네. 근데 금을 쇠나 돌이라고 한 것은 뭐 성분이 상징한 겁니다. 어떤 것. 쇠나 돌은 부드러워요. 딱딱하죠. 좀 딱딱하죠. 그리고 쇠 같은 건 특히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결과물, 변화를 주관하는 것은 토인데 변화의 결과물이 금인 겁니다. 바로 이게 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어떻습니까? 수는. 수는 이제 이것이 바로 가장 원점으로 내려가는 것. 네. 원점으로 가면서 물이 쫙 수증기였다 밑으로 쫙 떨어지듯이 원점으로 쫙 들어간 것. 이게 바로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오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음양오행설 허화실 그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좀 오행에 대해서 오늘도 좀 짚어봤는데요. 철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보시면 좀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끔 저희가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음양오행설 허와 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